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상무님께서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CPI, 그리고 미국의 예산안까지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입니다. 제가 봐서 상승하는 것은 결국에 고금리로 또 간 길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이 매월 나오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오면,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높이 나오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중앙은행의 목표는 그 장기적인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 측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더라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재 물가가 안정적이라도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오면 선제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채권금리 공식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권금리는 사실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면 실제로 실질금리가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우리가 투자한 채권에서 손실을 볼 수가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채권금리에서 또 반대로 말하면 실질금리를 차감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표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제가 채권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실질금리를 좌변으로 넘기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채권금리에서 실질금리를 차감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그 수치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이븐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금리고요. 여기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10년 브레이크 이븐 그리고 5년 후에 바라보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방송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10년 브레이크 이븐 수치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 2.3%, 또 오늘 미국장 종료 후에 수치는 2.3을 하회한 2.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인 2% 수준보다는 높지만 실제로 작년 4월에 3%를 찍은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죠. 그렇게 되니까 금년 8월부터 실질금리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 또는 둔화하고 있고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바라본 5년 인플레이션 수치 역시 한 2.3% 수준으로 물론 2%보다는 높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에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지표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통 서베이를 통해서 경제지표를 보는데 사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스럽다고 나왔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시간 대 소비자 심리 지수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이 당시에 이제 1년짜리는 4.4%, 5년짜리는 이제 3.2%까지 상승을 하면서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뛰네? 이렇게 지금 좀 시장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난달에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향후에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이죠. 또 하나의 기대 인플레이션인 뉴욕 연은에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오히려 전월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짜리는 3.6%, 5년짜리는 2.7%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각각 0.1%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사실 미시간대 수치보다는 뉴욕 연은 수치를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표본수가 좀 큽니다. 뉴욕 연은에서의 표본은 약 1,300여 가구고요. 미시간대는 약 600가구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뉴욕 연은의 좀 특성인데 표본 대상이 동일해요. 그래서 한번 그 표본 대상으로 뽑힌 그 응답자들은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그 응답에 대한 일관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한 일관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시간대는 이 가격에, 기대 가격에 대한 그 질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뉴욕 연은은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한 질문이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시장 지표와 경제 지표를 종합해 보면 일별 나오는 시장 지표를 보면 실질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그리고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베이를 기반으로 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향후의 휘발유 가격 상승에 기인한 상승 모드를 보이고 있지만, 이 휘발유는 사실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코어 CPI 쪽에 안 들어가잖아요. 결국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역시 변동성이라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기대대로 둔화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이러한 흐름이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한 내년 한 상반기 지날 때쯤 돼서는 금리 인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섣부른 판단은 좀 금물릴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970년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1970년대 초반에 그 긴축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잡혔는데, 좀 섣불리 금리를 내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오일 쇼크가 오고, 금리가 다시 아주 치솟는, 그리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결국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지금의 연준 스탠스는 철저하게 70년대의 그런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CPI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CPI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대체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모습은 되게 좋은데 2%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어.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통화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을 거야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난 7월에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난 7월에 이제 6월 CPI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CPI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랠리를 하고 채권금리가 떨어졌던 부분인데, 8월 접어들면서 국채 발행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실질금리 이슈가 나오면서 금리가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8, 9, 10월 달에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예상치보다는 하회한 결과가 나왔지만 절대 이것이 이제부터는 추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상당히 섣부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뭐 패드워치에서는 오늘 이제 뉴욕장 끝나고 나온 패드워치의 결과를 보면 이번 12월 달에는 기준금리 안 올린다, 여기에 거의 배팅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12월 달에는 안 올릴 수 있는데요.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유가 부분도 지금은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언제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가져가 보자라고 좀 균형을 좀 잡아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오늘 시장에 또 큰 재료가 되고 있는 CPI가 되겠습니다. 헤드라인, 코어 모두 다 이제 예상 대비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내용을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CPI 발표 전에 몇 개 좀 챙겨보는 게 있어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 그것은 이제 통상 CPI가 발표되는 주에 월요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동차 물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신차 가격이 중요하고, 특히 이번에는 10월 달에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지표가 마나임 중고차 지수입니다. 그래서 마나임 중고차 지수를 봤을 때 중고차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CPI는 잘하면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주거비, 두 번째는 중고차 및 신차 가격,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비였습니다. 주거비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전월에 나왔던 0.6%보다는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주거비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간차를 두고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거비도 이제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신차 가격도 우려와는 달리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의료비인데요. 의료비가 이제 그동안의 코어 CPI 부분의 비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작게 잡혔었는데, 향후 6개월 동안에는 코어 CPI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10월 발표부터는 그 CPI의 항목 비중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의료비가 좀 비중이 높아졌다. 그래서 의료비를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여기 전월 대비 0.3% 올라서 전월 수치와 동일했습니다. 실제 코어 CPI가 이번에 4%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주거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상승을 했으니까 그거를 뺀 나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주로 보고 있는 슈퍼코어 서비스, 코어 CPI. 우리가 슈퍼코어 CPI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 부분의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코어 서비스 CPI 부분도 역시 0.2%, 전월 대비 0.2%밖에 오르지가 않았어요. 전월은 0.6%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둔하고 있는 부분에 시장은 열광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채권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4.45까지 떨어지면서, 우리가 3주 전에 5%를 넘기냐 마냐, 5%를 찍었다, 5.25까지 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벌써 55bp가 떨어졌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시간상 짧게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가지고, 헤드라인으로는 이제 추가 임시 예산안이 가결 처리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1, 2차로 나눈 것이고, 또 1차 속에는 지금 계속 여당하고 야당이 싸우고 있는 메인 그런 내용들은 좀 다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인데, 이번 예산안 가결 처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시장 영향력까지 좀 연결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날은 24일, 25일은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적국 간에 참호에서 나와서 축구를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생스기빙 데이 주간이라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좀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려했었던 예산안 대폭 삭감도 빠졌고, 공화당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 축소, 이런 부분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양당 간의 쟁점사항은 다 빠졌고, 결국 합의 볼 수 있는 것만 합의를 보고 내년 1월 19일 그리고 내년 2월 2일 2단계에 걸친 그런 예산안 통과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내년 초에 다시 그 공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위험자산의 랠리가 예상을 되는데, 채권 측면에서 보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이전부터 계속 타이트닝 돼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별로 매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는 어쨌든 물가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계속 내려가는 부분, 그래서 주가 밸류에이션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연말까지 이러한 흐름을 잘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